돈 많이 벌 방법, 이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야. 아마 너도 예전에 찾아봤을 거야. 하지만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은 진짜로 그걸 배우지 못해. 왜냐면 그들은 항상 공식의 등식과 잘못된 면만 보기 때문이지. 하지만 오늘 난 너에게 옳은 방법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줄게. 정말 돈 많이 벌 방법을 알고 싶어? 그러면 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해.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할 거니까. 가서 댓글 달아봐. 난 부자가 될 거야. 2024년부터 시작하자. 로버트 키요사키의 흥미로운 성공 스토리 들어봤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중산층 가정에서 나온 그는 9살 때부터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 로버트는 돈에 관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의 저자야. 이 책을 꼭 읽어봐. 아니면 오디오 버전으로 들어봐.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이 영상에서 로버트 키요사키처럼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오늘은 그가 널 가르칠 거야. 그가 말했던 건, 내 아버지 교육부장님은 박사 학위를 가진 아주 중요한 분이야. 학교에서 돈에 대해 왜 배우지 않는지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정부가 그 주제를 가르치길 원하지 않아서야 라고 대답했어.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구나. 그게 이상하게 들렸어. 그래서 잠깐만, 우리 학교 다니는 건 돈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너희 목적은 일자리를 얻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니, 아니야,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 돈에 대해 배우자고 했는데 왜 일을 스킵하고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화가 나서 너희 베스트 프렌드 아버지한테 돈에 대해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 그것이 마이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만 왜 마이크 아버지인지라고. 그럼 그는 대답했어. 마이크 아버지는 사업가니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난 아빠에게 물어봤지. 그럼 아빠가 하는 일은 뭐냐고. 그리고 그는 대답했어. 나는 공무원이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럼 차이가 뭐냐고. 그리고 그는 말했어. 그 차이는 사업가는 알아야 해. 돈 없으면 그는 기업가가 아니게 될 거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돼. 왜냐하면 정부와 회사가 책임질 거니까. 나는 아직 어린애였으니까 좀 당황했지. 그래서 결국 그의 조언을 따르고 마이크 아빠 사무실로 가서 문을 노크하고 물어보았지. 난 그때 9살이고 돈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가 돌아보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끈질기게 찾아가니 결국 내 부자 아빠가 가르쳐주기로 했어.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일하며 사장의 책임 간마인드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창업을 통해 앞으로 돈을 벌거라 생각을 키워나갔지. 어떻게 돈 버는 걸 배우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몬폴리 보드 게임을 보여주고, 그 후에 나는 그를 위해 일을 시작했어. 나의 부자 아빠는 호텔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청소와 같은 일을 하였지. 바닥을 옮기는 도구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은 것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마케팅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계가 아니고 제가 본질적으로 수습생이었지만 항상 무료로 일했어. 그러다 어느 날 돈에 대해 가르쳐주는 방법이 모노폴리 게임을 하면서였어. 그런데 어느 날 질려서 돌아서서 언제쯤 돈에 대해 가르쳐 주실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하고 물었지. 저는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중이죠 라고 말했더니 아니 그 이상이지. 우리는 돈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너는 부동산 사고 임대하는 법,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그게 돈 벌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공식 중 하나야. 돈 벌기 위한 다양한 공식이 많아. 수천 가지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몬폴리오 게임을 하는 거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그가 말했어. 큰 돈을 벌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실제로 몬폴리오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나는 몰라 답했어. 그러자 그는 나를 밖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었어. 그의 집과 호텔 10년이 지났을 때 나는 19살이었고 뉴욕의 학교에 다녀왔다. 그때 나는 하와이로 돌아왔는데 내 부자 아버지는 이미 하프위키 비치보다 더 큰 땅을 샀었고, 오늘날에도 위키 비치로 가면 거기에 뭐가 보여?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 그것인데, 몬폴리 게임처럼 그게 바로 그 건물이야. 게임에서 한 것처럼 실제 인생에서도 더 큰 자산을 얻었어. 당시에는 부동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작은 비즈니스들을 사야만 했던 거야. 위키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나의 사업을 사서 또 다른 것을 샀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그 부동산을 조립하고 나서 현재 거대한 호텔인 하얏트 호텔을 지었어. 그걸 나중에 8억 달러에 팔았어.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해 배웠지만 물론 내 삶에 꽤 긴 시간 동안 재정적 문제가 있었어. 나를 등 뒤에서 찌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게 내 성장을 도왔어. 그게 바로 그 정신이야. 그래,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이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하자면 영적 세계에서는 선악,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단지 옳고 긍정적이려고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아. 난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가난한 가족 출신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태도를 가진 가족 출신이었어. 가난은 근본적인 태도에서 시작돼 집안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비즈니스야. 지금 집에 앉아서 경제적 문제로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해 이해시켜줄게. 일을 하면서 돈을 별로 벌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벌지만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마 그들은 이런 방식을 배웠거나 직관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몰라. 부자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등 이런 것들 학교 시스템은 돈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직원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야. 의사나 변호사, 전문가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계, 빚, 세금과 같은 비즈니스에 대한 실제 지식이 부족해.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부유한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배웠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은 가난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매우 간단해요. 그것은 내 부유한 아버지의 아버지가 13살에 죽었기 때문이지. 그 후 13살에 가족 사업을 맡아야 했고 그를 위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 때로는 축복이란 처음에 매우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축복이 되기도 하지. 곧 그의 선생님들은 그의 재무관리자,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부르는 것을 가뒀었지. 진짜 선생님들이야. 가짜 학교 선생님들이 아닌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윤리를 따르지 않아. 그들은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과목들을 가르쳐. 내가 한 번 선생님께 물어봤어. 세 번째 해답에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재료 강도에 대한 거 이 삶에서 언제 사용하나요? 그러자 그가 돌아서며 아니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그럼 왜 가르치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는 그냥 돈 받기 위해 시키니까 해라고 대답했어. 근데 넌 사용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으면 진짜 선생님을 찾아봐야 해. 가짜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가르치는 선생님과 진정한 선생님은 매일 가르치는 것을 실천한다. 회계사, 변호사들이 매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배운다. 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들은 돈을 조금 번다고 해도 내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와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부자들은 항상 이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말하지 마라. 그들을 가난하게 유지해라라고 말하잖아. 나 자신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 너희는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야. 현실에서 가난이 시작되는 건 먼저 마음가짐에서 나타나는 거야. 한번 뿌리를 내리면 온 삶에 영향을 미치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에 대해 강조해. 난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는 않아. 근데 할 수 없어.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걸로 침몰하고 말아. 우리 가난한 아빠가 그걸 자주 말했고 부자 아빠는 그래서 가난한 거라고 말했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야 하지? 이거 살 수 없겠어. 이런 식으로 하지. 깊은 곳에서는 탈출하는 거니까 알겠지? 더 쉬운 길인 거야. 말하고 내 부자 아빠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대신에 뭘 했는지 알아?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지. 질문은 마음을 열어주고 단어는 마음을 닫아. 예를 들어 내가 그걸 감당할 돈이 없어라고 말하면 마음이 닫히고 그대로 일어나. 하지만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따로 말하면 마음이 열리고 문제를 해결할 무수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농구와 축구는 둘 다 팀이 있지만 다른 규칙을 갖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골퍼들이 혼자서 하는 거야.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하고 경제적인 게임에서 나는 부동산의 규칙을 따라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은 자신의 게임을 찾아서 하라고. 만약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줘. 끝까지 봤다면 이제 화면에 중요한 가르침들이 나와. 딱 6개월 만에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지금 클릭해서 바로 보러 가봐.